쏠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 요즘에 난리잖아요. 1428원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1430원도 넘어가고 이러다가 정말 1500원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근데 1년 전에 작년 9월 27일자 환율을 보니까 그때 1176원이었어요. 1200원도 안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20% 넘게 올랐죠. 그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지금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거의 한 20%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약세라기보다는 달러의 강세 때문인 거죠. 달러가 그야말로 킹 달러, 슈퍼 킹 달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 그것이 유로가 됐던 엔화가 됐던 거의 모든 나라의 이 통화 가치들이 달러에 대해서는 다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일본 엔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왜 이러는 거냐? 그럼 왜 도대체 달러는 이렇게 강세인가? 몇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 조금은 이론적이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이건 매우 불안하다 이런 정서들이 생겨나면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미국 달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내 돈을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사야겠다 라고 해서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요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원인,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원인은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라고 하는 이 기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Fed Rate이라고 하는데, Fed Fund Rate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바로 그 Fed입니다. Federal Reserve인데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그것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기준금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중은행들이 있지 않아요? 그 은행 중에는 중앙은행이 있고 또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또는 시중은행들이 돈이 남았을 때는 중앙은행에다가 그 돈을 예치를 합니다. 그렇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그 금리, 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자기 돈을 예치하는 그 금리, 그것을 기준금리라고 해요. 미국 같으면 그게 Federal Fund Rate이고 우리 한국은행 같으면 그걸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기준금리가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요 0.25%였습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근데 그게 최근 9월 달에 3.25%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대출해 오는 그 자금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 대신에 연준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면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돈을 시중에다가 풀지를 않고 연방준비위원회에 갖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얘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확 줄이는 거죠.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였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거죠. 매우 빨리 올라서. 그래서 그걸 빅스텝이라고 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들 부르잖아요. 그런 걸 여러 번 해서 지금은 3.25%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의 시중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시중금리들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라고 하는 게 별로 뭐 거의 0% 수준이고 뭐 1% 수준이고 그랬는데 이게 3%, 그래서 시중금리는 4%에 거의 근접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거의 4%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를 들어 신흥국, 개발도상국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해놨던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금융상품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미국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게 되고 달러 값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달러 값, 자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값, 바로 그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가장 중요한 원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원인은 바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올리게 될까요? 지금 3.25%까지 올렸는데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내년 3월쯤 가면 아마도 4.25%, 4.5% 정도까지 갈 거야. 어쩌면 내년 말, 2023년 말에 가면 5%까지도 갈지 몰라. 이렇게 된다면요, 미국의 시중금리들, 예를 들어 뭐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 이거는 5%, 6%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환율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파월 의장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바로 이 주인 아닙니까? 이 금리를 올리는 주인이에요. 사실은 뭐 파월 혼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방준비위원회 그 이사회, 페더럴 보드라고 하는데 그 이사회의 그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표결을 해서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자, 근데 그 파월 의장이 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 들어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각오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걸 알면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느낌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 연준은요, 두 가지의 지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지표는 무엇이냐? 바로 물가 상승률과, 그러니까 인플레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와 그다음에 현재의 경제 상황,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이 취업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실업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 인플레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돈줄을 조여야 돼. 라고
연준은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어떠냐? 4%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돈을 좀 풀어서 이 고용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야겠어. 근데 4% 밑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거의 완전 고용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4%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밑으로는 절대로 더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업률이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실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정도 된다는 얘기는 뽑고 싶은 사람은 다 뽑았다, 또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대개 4% 정도 되는 겁니다. 그 4%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 정도까지는. 그게 4%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상황이 어떠냐? 물가 상승률은 9월 13일인가 발표된 것으로는 8.3%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2%라고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률 2%. 근데 8%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줄을 조여야 돼. 근데 또 다른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했잖아요. 실업률이 4%가 넘어서 예를 들어 5%, 6%가 되면 이러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9월 달에 3.7%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 걱정할 필요가 없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줄을 조이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론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돈뿐만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어내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그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건 돈줄을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줄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그 몇 달 만에 3.25%까지 아주 급격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인플레가 8.3%까지 매우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가. 이게 잡힐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돈줄 조이기는. 그 언제가 될 거냐?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8% 정도 되는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년도 더 넘게 가는 거 아니야?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한다, 그러면 아마 돈줄 조이기를 그만두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돈줄을 너무 조이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거 5%, 6% 가네? 이렇게 되면 또 돈을 이제 푸는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미국 연준의 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는 바로 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시면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최소한 1년 이상은 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1년 이상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거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략적으로나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환율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